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제 35 이것도 내내 또 김태읍 스님이 경어선사의 또 다른 면을 써놓으셨어요. 동심의 천진행이라고 해가지고 경어선사의 그 천진무구한 모습을 그 천장함에서 일어난 내용을 바탕으로 이거를 써놓으셨어요. 경어가 해의를 좋아하고 여기서 해의는 말 그대로 뭐예요? 김, 해태. 해태를 왜 해의라고 그래? 해의. 과연 맞나? 응? 해의야? 그럴까? 에라고 그러겠다. 두 개는 합치면 김. 내가 좋아하는 김. 한 끼도 안 빼놓고 먹는 김. 간장에 고춧가루, 풋고추 쫑쫑쫑 썰어놓고 풋고추에다가 뭐 고춧가루 넣고 간장에 일버스님이 주신 간장 있죠? 맛있어요, 스님. 그거하고 넣어서 김하고 아침에 또 싸먹고 왔어요. 근데 기름 바른 건 싫어요. 가서 그거 사갖고 와. 뭐지? 기름 안 바른 거. 뭐라 하더라? 곱창 김이라나 말이야. 어쨌든 해이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김을 해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해의를 좋아하고 그래서 동심의 천진행을 행한 이 일화 역시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던 이야기로서 아주 흥미롭고 경어선사의 구척장신 경어선사의 천진불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보이는 내용은 여동생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동생은 경어선사에게 여동생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전봉준 장군한테 시집을 갔고 동희 요거는 동숙이야. 그래서 얘는 여동생인데 또 2살 아래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메시라고 나오는 것이 이제 여동생인데 오빠 경어에게 거침없이 말을 내뱉는 대화가 있어요. 그대로 김태읍 스님이 한 내용을 그대로 육두문자를 생략하지 않고 육두문자를 그대로 한다면 이렇게 했대. 이 망할 녀석은 어렸을 때 같이 크면서도 걸핏 나를 잘 때려주고 덤벼들고 하더니 같이 커서 놀면서도 그 버르장머리를 내버리지 않는단 말이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경어선사하고 이 여동생하고는 거의 같이 자라는 시기가 없어요. 왜냐 경어선사가 8살 때에 그 고향을 떠나와서 9살 때에 청계사로 출가를 하잖아요. 얘는 몇 살이냐면은 경어선사가 경어선사 여동생하고는 4살 차이가 나니까 또 그 여동생하고는 또 2살 차이가 나서 6살 차이가 나니까 경어선사가 8살 때 그 애기가 2살이요. 얘가 메시가. 그런데 어떻게 같이 놀아? 그리고 때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건 경어선사 여동생이 경어선사가 대선승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망할 녀석이라고 한다고?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뭘 어찌됐든 간에 이 김태읍 스님은 뭐 어찌됐건 좀 엉뚱한 면을 많이 쓰셨고 말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 또 많이 들어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거라도 핵심 포인트가 여동생이 같이 천장함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도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김태읍을 통해서 언어 도단이죠. 언어 도단의 욕설의 필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해당 사항이 어떻게 걸릴라도 서발막대에 걸칠 것이 없다고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8살 때 경허선사가 이 어디로 와요? 시흥 청계사로 그래서 콩나물 장사를 하잖아요. 시흥 시장바닥에서. 그때 애에 올 때 이 애기는 이고지고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 뒤에다 애기를 지고 걸고. 그러니까 그 얘를 걸어 얘를 뒤에 업었겠지요. 2살짜리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2살 더 많은 그 전봉준 장군 여동생 결혼한 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고지고 해서 왔다가 하는데 여기서는 맞지 않아요. 경허선사는 출가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하고 같이 놀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뭐 때려주고 뭐 크면서 뭘 커? 같이 크기는 2살짜리랑 8살짜리랑 나이 차이가 6살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경허선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의젓했는데 애들을 때렸겠습니까? 그 얘기요. 전봉준 장군하고 경허선사는 6살 차이. 그래서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여동생하고 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김태읍의 인간경어 속에 평전 속에 해일을 좋아하는 경허선사의 천진홍자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김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대사가 해일을 좋아하는데 대사가 드시고 남은 것을 윗방에 넣어두었더니 대사의 매씨가 그릇과 함께 상을 치우느라고 그 남겨놓은 것을 여자 입에다 쏙 넣고 먹어버렸어요. 우리가 보통 설거지할 때 그렇게 하죠. 먹다 남은 거는 다 엄마가 입으로 먹어 치워요. 그래서 말았어. 근데 이제 경허선사가 나가다가 그 먹다 남은 어린아이 모양으로 먹다 남은 것을 다시 먹으려고 김이 좋아서도 찾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내가 먹었으니 찾지 마시오. 매씨가 이와 같은 말 하였더니 저런 못된 년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저런 못된 년이 경사가 이렇게 할 리가 없고 네가 왜 남의 먹던 것을 처먹었느냐 하면서 쫓아가서 매씨의 머리채를 쥐고 두드려줬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즉 매씨는 이 망할 녀석이 어릴 때도 같이 크면서 나를 때려두더니 버르장물이 되었다 해서 2다리를 뻗고 엉엉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한즉 대사가 경허선사가 예 그럼 울지 마라. 김 한 장 더 줄게. 이것도 좀 이상하죠. 김태읍이 쓴 내용 그대로인데 경허선사가 뭔 표준말을 쓴다고 예라고 했겠습니까? 뭘 울지 마라 김 한 장. 예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만만 보세요. 해의 몇 장을 갖다 주면서 매씨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릿광대짓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와 납자들은 망연자실해서 대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동심의 천진행을 볼 수 없다고 하여 더욱이 놀랬다고 한다. 대사는 이거 김태읍 거 그대로 쓴 거예요.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대사는 이런 짓을 하되 하나도 허위가 아니고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더라. 부지불식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발사되는 인간의 행위였다 이런 말이야. 인간의 행위였는 거로 누구든지 보고 그에게는 자증자오처가 있다. 자증자오처라는 건 뭐야? 깨달은 바가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김태읍이가 쓴 글자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썼는데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여기서 읽은 내용으로는 아 경허선사가 천진난만했구나. 김을 좋아했구나. 뭐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걸 보고 놀란 게 아 경허선사가 참으로 그 어린애다운 천진 면목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뱉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이렇게 좀 경건해지잖아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천진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이걸 읽고 아 굉장히 경건함을 느꼈어요. 경건함. 뭔 놈의 그냥 욕을 육두문자를 갖다가 막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경허선사의 모습이 천진함을 보이고 있더라. 뭐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거는 김태읍의 글씨를 한자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쓴 거예요. 제가 한문도 그대로예요.
아주 그냥 뭐 한자도 안 건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본 여러 제자들과 그 수행납자들이 망연자실해 갖고 경허선사를 바라보면서 저게 경허선사 대도를 성취한 경허선사가 아니고서는 저런 동심의 천진행을 볼 수 없다 해서 놀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김태읍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경허선사의 이 행동은 즉흥적이고 또 꾸밈이 없는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진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체의 꾸밈이나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바른 행위를 해서 즉각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천진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사유를 벗어난, 생각을 벗어난 그 무의 행위고 천진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경허선사의 일상의 행은 바로 무심의 행위 그것이었고, 대도를 성취한 도인이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남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김탐을 냈고, 김이 뭐라고 그죠? 근데 김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근데 살고 보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거의 내가 먹은 음식에 내가 먹은 음식의 반이 넘는 것 같은데, 김이 맨날 김 써. 간장에. 그러네. 어쨌든 김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천진행으로 누이를 울렸고, 또 경허선사는 자신을 잊고 얽매이지 않는 경허의 이런 천진동자의 모습이 주변을 감화시켰다고 보아집니다. 그래 놓고 또 뭐래요? 경허의 이러한 경지는 이런 짓을 하되, 이것도 저 김태읍이 그대로 쓴 거예요. 하나도 허위가 아니요, 또 가식이 없는 부지불식간에 이뤄진 거라서 남들이 뭐라고 한다? 자증자오처, 즉 깨달은 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일반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허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요 이야기 끝으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이 대은은, 김대은은 김태흡의 그 호예요. 김대은. 그래서 경허선사에서 자매가 둘이었다라고 써 있고, 2살 아래인 여동생이 1873년 23살의 나이에 19살인 전봉준과 혼인하게 돼요. 그들은 4살 차이, 경허선사와 전봉준은 6살 차이, 바로 여동생은 2살 차이, 그 밑에는 4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와 경허선사의 아버지가 서로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로 경허선사 아버지 송투옥이 사망하니까 혼인을 맺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주장자를 이것도 내내 김태읍 얘기네요. 근데 김태읍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얘들아, 지워. 징그럽다 이거. 저 초록색 지워. 파랑색. 아니다. 지웠나 보네. 그래서 이거는 나도 꼴 보기 싫으니까 지울래. 아주 끔찍끔찍해요. 이건 뭐지? 요거는 왜 썼냐? 이것도 경허선사가 쓴, 이게 뭐죠? 아, 이거 중로로 하는 법이네. 경허선사가 술을 마시고 아종의 행위를 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경허선사는 엄연히 이 충노릇 하는 것에 써 있는 내용이죠. 지금 이게 술을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음행은 정신이 갈려 애착이 되니 상관하지 아니할 것이요. 살생은 마음의 진심 성어를 강내는 마음을 돋구니 살생은 하지 아니할 것이요. 고기는 먹으면 정신이 흐리니 먹지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은 내 마음에 사심을 기르니 아니할 것이요. 도적질은 내 마음에 탐심을 기르니 아니할 것이요. 파와 마늘은 내 마음에 음심과 진심을 돋으니 먹지 아니. 이게 다 중노릇 하는 법에 경허선사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비록 술은 마셨지만 자기 자신은 대도를 성취한 경지에서 법화와 행위를 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 중노릇 하는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다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이 천장합을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도 충청남도 일대의 계심사, 부석사, 무량사, 창곡사, 마곡사, 포석사, 신원사, 계룡, 갑사, 동학사, 관촉사 등지를 크게 선풍을 신작시키고 대중을 향한 해자호를 설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경허선사가 근 20년간을 누구 때문에? 천봉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호소해서 나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을 펼쳤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 지우라니까 안 지웠네. 이거 지우라니까. 그래서 경허선사가 호소에서 이렇게 충청남도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계심사, 부석사, 무량사, 장곡사, 마곡사, 보석사, 신원사, 갑사, 동학사, 관촉사 등지를 다니면서 크게 선풍을 진작시키고 대중을 향한 사자호를 설하게 되는 이 기간이 뭐예요? 이 기간이 전봉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으면서 호소해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여기 천장함에서 머물던 6년 동안 머물던 천장함을 떠난 다음에 20년 동안을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법을 펴지 못하고 호서지방에서만 이렇게 지내게 계세요. 그래서 비록 자신은 전봉준 장구가 얽힌 세속의 인연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랗고 흉내를 내고 시대를 모면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원군 마냥 자신도 또한 술에 의지해서 취광승의 흉내를 내고 절대 정면의 순간을 이겨냈어. 그래서 이곳에서 그나마라도 뿌리를 내리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불교를 대중에 가르칠 때에는 중노릇 하는 법에서 엄격하게 부름질을 강조하고 계행을 올바르게 지킬 것을 경책하였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그러한 술을 드시고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일종의 제스처로서 대중들의 시선을 따돌리고 이거 일본 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유장술로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경허는 드디어 주장자를 꺾어서 문 밖에 팽개치고 헐헐 듯이 산을 벗어나 형편 따라 적절히 교화하되 상투적인 것을 떠나서 격식을 두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처자 가운데는 논이면서 속인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한가롭게 청자에 두어서 내키는 대로 풍을도 읊고 그 범인과는 다른 취향을 남들은 흉내내기를커녕 짐작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 김태읍의 인간경어 평전 속에 그 무의 행리를 다 써놓고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한 소리 써놨을까봐 뭐라고 또 써놨냐. 아이씨, 아이고 징그럽다. 아주 그냥 한문을 그냥 잔뜩 쏟아 부어놨지. 대사는 이런 글을 지어 엎더니 그 자리에서 추장자를 꺾어버리고 일어나서 천장함을 떠난 뒤에
20년 동안을 아까 했죠. 충남지방 했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자시고 여자도 다 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성우의 본명이고 뭐 경어는 벼로지만 혹은 여기서 환봉, 설봉, 운봉 이런 이름을 벼로로서 법어와 시를 담겨 나왔다는 얘기서 여기서는 호서록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호서록이라는 책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경어선사가 여러 가지 이름을 일부러 이거를 경어선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환봉, 설봉, 운봉. 근데 주로 봉자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지금 뭐 호서록이라는 그 문도가 편집해가지고 불언간 출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절대 출간하지 못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읍 스님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여기 써놨는데 이것도 지금 잘못 써놓은 거야. 환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듣고 있던 전혀 낯설은 내용이죠. 그래서 경어선사에게 환봉, 운봉, 설봉이라는 벼로가 있다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벼로로서 법어와 시와문을 남겼다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뻥이죠. 이 김태읍 스님이 이건 잘못 알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서록이라는 책에 나온다는데 호서록 같은 소리 안 해. 호서록 같은 책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도 없고요. 제자가 있다면 수덕사에나 있겠지.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은 이건 뭐냐? 이 앞에 뭐가 있었어? 이 앞에 이렇게 해놓고 또 뭐가 있었네. 이 글이 1938년 6월부터 연재됐어요. 어디? 비판이라는 잡지. 그런데 1942년에 그 출간된 그 만해본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호서록이라고 하는 거라 만해본 경어집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경어는 호서를 사랑하긴 했죠. 경어는 오도 이후에 1899년 해인사에 주석하기 전까지 이 호서에 머물면서 20년간을 중생들을 제접하고 선풍을 전하였죠. 가장 중심이 어디였어요? 서산의 천장암이죠. 그리고 가야산. 가야산 중에서도 어디? 도비산 부석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계심사. 상황산 계심사. 그죠? 연암산 천장암. 가야산 서산 부석사. 그리고 또 뭐야? 덕숭산 정해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호서객인 거는 맞는데 호서록이라는 책은 없어요. 그리고 경어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부터 이 납승은 뭐예요? 경어선사 자신이죠. 내가 이곳을 보수해서 이 산을 지키다가 이 몸이 늙어지기를. 이 산이 무슨 산? 가야산이에요. 그런데 경어선사는 어디서 가거나 자신을 호서로 돌아가는 병독 귀납이라고 쓰죠. 호서, 변, 병독. 여기 이 병독은 뭐예요? 호서, 귀, 병독. 이거는 병이들은 늙은이. 이 늙은이 독자인데 머리 벗겨진 늙으니까 대머리니까 승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승. 그래서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 이 소리예요. 이라고 항상 적었어요. 그만큼 경어선사는 호서를 사랑했죠. 뭐를 이렇게 많이 써놨냐.
여기를 하고 이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워. 아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 맞나? 지웠나? 이거는 아까 한 거랑 중복되는 건데 아까는 경어 법어에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김태읍의 인간 경어에 나와 있는 거라 이것도 지워. 에이, 힘들어. 그 뒤에 것도 지워. 힘들어. 이것도 지워. 3개 연속 지워요. 3개 연속 지우고 이 중복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파랑색도 지워. 파랑색도 지우고 힘들어서 못해요. 이것도 되네. 김태읍의 인간경어인데 그냥 아까 했으니까 지금 여기 막 실업애 같은 놈 막 욕하는 거 듣기 싫어. 지워. 또 그것도 지워. 과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막 여기다 써놨어요. 여기 어떻게 보면은 참 김태읍 스님 저질인데 또 보려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너무나 욕을 많이 써놔서 듣기가 싫어. 욕을 너무 많이 써놨어. 이거 지워. 지워. 이것도 지워. 그냥 꼴 보기 싫어. 이것도 웃기는 거야. 애들한테 막 그냥 이놈들아 눈깔에 보이는 고기나 먹고 술이나 마셔. 아니 애들한테 술병을 왜 줘? 에이, 이런 얘기를 왜 쓰느냐고. 치워. 그냥 욕을 너무 거침없이 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입에 담기도 싫어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김태읍이 얘기가 그거 하고 이제 여기가 해당되는 게 술과 고기가 아니고 김태읍이는 술과 고기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가자와 돈이죠. 그렇게 되고 천장암에 가면은 그 인법당에 몰매도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이름이 몰매도. 몰매를 맡고 있다 해서 그거를 몰매도라고 해서 그 속에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읍 스님은 너무 경어선사에 대해서 무지막지했던 것 같아. 우리 그 그림 속에서 매맞고 있는 스님이 바로 경어당 성우고요. 이름은 경어몰매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 그만 억지 부리세요. 돈 주기 싫으니까 안 맞았다고 하잖아요. 누가 모를 줄 아세요? 너희들이 그러니 내가 돈은 주마. 그러나 나는 맞지 않았다. 경어는 바랑을 벗어서 돈을 꺼내 아이들에게 주고 가는 그 천장암이라 내용이 있죠. 그게 38가지 일화 중에 하나로 마정령에서 목동들과 함께라는 그 일화가 있는데 김태읍 스님은 너무 쓰레기로 써놨어요. 속상하지. 아주 그냥 읽기도 찌들찌들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뭔 그렇게 써놓는다. 맨 술과 고기 뭐 여자. 에이.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경어선사가 술을 줬겠습니까? 하하. 그리고 고기가 왜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갔다 오니까? 고금당에서 갔다 오니까 과자와 떡, 돈, 엽전. 엽전까지는 맞겠죠.
과자와 떡이 제일 맞는 것 같구만. 여기다가 고기와 술 막 이런 걸 써놓으니까 이 보는 사람도 머리가 아파요. 입에 거론하기도 싫어요. 이것도 아까 한 얘기니까 그 다음 거 지우세요. 예. 줘. 이거 아까 했던 얘기 김태읍 거라. 이것도 김태읍 거라 지워. 이거 지워. 에이, 끔찍해. 아, 김태읍 게 계속 나오네. 싫은데. 이것도 치워. 이것도 치우고. 이거 치워, 이거. 여기 거기 썼다. 그거는 놔둬봐라. 그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틀어봐. 이거. 응. 아유, 이것도 그건데. 요거. 이거. 그거야, 그게? 아닌데.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고. 그거 어디 갔어? 그거 다 지워버렸나 보네. 아닌데 안 지웠네. 저 위에. 그 앞에 거 지워버렸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비라터 지웠으면 어때? 아주 속 시원해 아주 그냥. 에이, 김태엽 스님 너무했어. 안 지웠어? 괴롭다. 해보자. 이거 힘드네. 그래서 여기가 김태엽 스님 좀 보세요.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며 청했다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누가 매를 청해. 그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옹산 스님은 선사의 입장에서 일부러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을 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경화선사가 물론 지금 김태읍 스님은 경화선사가 일부러 매를 막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덕사 스님은 애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내린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화선사가 대중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고는 있는데 그 스스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에휴, 뭘 여기서 뭘 점검하고 뭐를 가르쳐주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경화선사가 그 대중을 향한 직접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나 이런 거를 주지 못하는 가운데 겸해서 제일 중요한 거,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때렸느냐. 네가 만약에 나를 때렸다면
역대조사 선지 달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본문인데, 경화선사 스스로가 세상이 아까 말했죠, 혼탁한 가운데 나만이 깨어있다는 게, 나만이 깨어있어서 그 스스로가 매를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화선사가 매를 실컷 두드러 막는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를 두드러 받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자신의 울분을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거를 법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그걸 보이면서 스스로는 몰매를 받는 자청한 매지요. 물론 그거를 상매라고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죠, 뭐. 에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주로 경화선사가 했지만 김태읍은 경화선사의 이런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가서 매나 버는 그런 걸로 봤던 것으로 보여요. 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어린애들 목동들한테 말한 거는 이제 경화선사가 고뇌하고 있는 게 어린 새싹들이죠. 그래서 북쪽에 가서도 경화선사는 나라의 기둥을 키우기 위해서 훈몽을 자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역행의 비도를 한 것은 또 경화선사 자신이 또 뭐죠? 그 만공을 데리고 가면서 일부러 물동이를 지금 안악내를 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고, 또 걸리면 돼지게 두드려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그 스스로의 울분을 그냥 매를 맞으면서 몸의 아픔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경화선사가 자신이 역행을 저지르는 그 비도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경화가 어떻게 뱁새가 붕새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항상 경화선사에 대해서 비방도 있고 회찬이 따라붙어요. 칭찬도 따라붙어요. 칭찬은 뭐라고 따라붙죠? 생불이다 라고 하지만 경화선사는 생불도 싫고 비방도 싫고 그냥 그 스스로가 나는 나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냈던 것으로 보이죠. 여기 써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 김태읍 거예요. 김태읍 참 대사는 선지로서 한 고비를 넘어서 이문 등등 소요자재한 소식이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거 대선승이고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 한 소식을 해서 아까 나왔었잖아요. 천장한 김 이야기 그랬는데, 여기다 뭐라고 김태우비가 붙여놨냐면 원천강, 원래 이런 얘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나기를 그 기질을 장골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갖고 조금만 매를 안이 맞아도 몸이 근질근질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이러한 싸가지 없는 소리를 써놔가지고 누가 뭐 기질이 매 맞는 기질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리고 매를 안 맞으면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아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매를 주주하고 청하고 다닌 것 같다라는 이런 싸가지 없는 얘기를 이 김태읍 스님은 도대체가 아이고, 그 수준이 참.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거침없이 쓰는 걸 보면 김태읍 스님이 말 그대로 진짜 친일파라 세상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거침없이 쓰잖아요. 거침없이 쓰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나는 싫어요. 어쨌든 경화선사는 이러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항상 울분 속에서 그 매를 맞고 스스로가 매를 자청하고 그랬지. 몸 안 맞으면, 매 안 맞으면 몸이 건질건질하다고? 아이고, 이러니까 니들이 경어를 알아지. 네가 경어를 알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잉? 그것도 또한 몰라서 한 짓이니까 용서는 한다만 스스로가 참회하세요. 달설지옥에 가니까. 그러면서 또 옹산 스님은 고뇌하는 경어를 그 입장에서 또 쓰고 계시죠. 아이고, 또 이게 뭐냐. 언제 끝나. 옹산 스님은 또 이렇게 썼어요. 흠씬 두들겨 맞고 싶었던 것은 무력감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계속된 패부로함 있기에서 홀로 불을 밝힌 성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비심은 넘치지만 자비심만으로는 압제에 시달리며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헐벗은 백성들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데 따른 무력감을 달랠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역시 우리 옹산 스님도 경허선사가 천봉준 장국과 관계된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경허선사가 이런 행동을 한 뒤에는 거기에는 자신의 무력감이 있을 거라는 어렴풋한 짐작을 갖게 되신 거죠. 특히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제일 미안하기에 저들로부터 몰매를 맞는 것을 자초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선승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경허불매들은 기행의 소산이 아니라, 이상한 행동의 소산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성각자의 고뇌가 누가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을 감상한 나의 소감이다라고 쓰고 계시는데 옹산 스님의 입장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허선사가 어디를 가나 스스로 받기를 자청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경허선사가 매를 버는 일화가 많죠. 그런데 경허선사가 그 당시 자신의 속타는 심정을 그냥 매들 맞으면서 ik경계의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자신을 실험하는 도구로 삼아 스스로의 분노를 이겨내 몸속 카타르시스의 작용으로 그 몰매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계를 시험하는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일부러 순경계를 피한 역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정신력의 한계상을 만드는 다음에 스스로의 매를 맞음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험하고자 택했던 선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수행자의 참모습으로 그 행동의 이해가 가능한 일화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자기 자신이 그 피하는 자구책으로 이렇게 몰매를 자처하고 남들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정신적 상황의 항백락에서 경허선사는 고금당을 지나 천주로 접어들 때에 와정룡을 지나면 아이들에게 방망이를 주고 자신을 실컷 두드려 패라 라고 하니 경허선사가 택한 이 역경계는 그 마정룡의 초동을 들에게 버린 행리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매를 버는 거는 스스로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